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매관 매직과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윤수환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추징금 1,200여만 원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이유까지 세 가지 혐의 중 법원은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본 겁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적극 개입하거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엄격하게 증거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에 김건희 씨 측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수사란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형량이 사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습니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의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이른바 종교유착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 통일교 자금이 권 의원과 김건희 씨 등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확인한 겁니다. 이 소식은 송정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직후 같은 재판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큰 거 한 장 후원이라는 윤 전 본부장의 수천 메모와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메시지, 윤 전 본부장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사진 등 주요 증거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검사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가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본부장이 2월에 열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권 의원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5,100을 기록했고 코스닥도 1,100에 무난히 안착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200에 다가섰습니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며 1,100을 훌쩍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 넘게 급등해 84만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처음으로 16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가의 절대적인 레벨은 이익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봐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죠. SK하이닉스는 장 마감 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 32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37% 급증한 1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와 연간 실적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최강자인 대만 TSMC를 제쳤고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도 크게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까지 내놔 주주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1조 원대 배당을 실시하고 12조 원대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행 주식수가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주는 만큼 주당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정부는 주식시장으로의 투자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단일 종목 2배 ETF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2배로 추구하는 엔비디아 2배 ETF가 있는 것처럼 국내 증시에도 삼성전자 2배 상품이 가능해진 겁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킬 때까지 합의는 없는 것이라며 재차 국회에 입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보복성 관세 상향 조치가 이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의 무역 합의 후속 입법 조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국회 승인 전까지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합의에 서명하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11월 대미 투자 약속을 뒷받침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 점을 문제 삼는 겁니다. 국회가 통과시키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의 보복 관세가 유지될지 묻자 그게 이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보복성 관세 상향 조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 합의가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자동차 및 상호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다만 하루 뒤엔 한국과 해결책을 만들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자동차 수입 확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급파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